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해외 거래소로 옮겼을 때 코인색을 만나도 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뉴스까지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 측에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내 5대 거래소 자료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정말로 해외 거래소로 옮기기만 하면은 세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착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 진짜 이유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 측에서 한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올해 9월까지 약 124조 원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었는데 정작 우리 국세청은 그 거래 내역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어보면은 이거 봐라, 국세청도 모른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 핵심을 놓치고 계세요. 박 의원이 말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인 거지 앞으로도 영원이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요, 이미 그 빈 구멍을 메우려고 거대한 시스템을 깔아놨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카프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ARF로 쓰고요. 풀었으면은 암호화폐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입니다. 단어가 조금 길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원리는 진짜 단순해요. 전 세계 48개 나라가 서로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 가입한 너희 나라 사람의 거래 내역, 그리고 우리가 너희한테 자동으로 보내주겠다. 대신에 너희 나라 거래소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의 거래 내역들, 너희도 우리한테 자동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 있느냐?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24년 11월에 정식적인 서명까지도 마쳤어요. 도장 전부 다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진짜로 굴러가느냐? 2026년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거래가 첫 번째 보고 대상이에요. 그 거래소들이 2027년 4월 말까지 자기 나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요. 2027년 중에 국가 간의 첫 번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시죠? 한국 코인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더라고요? 정확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게 설계가 돼 있는 건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짝을 맞춰가지고 깔아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인데 많은 분들께서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해외 코인 신고 의무는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정확히 2023년 6월부터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라거나 주식 계좌까지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6월 신고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고,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계좌도 전부 다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작년에 한 해 동안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적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매일매일 5억이 아니에요. 매월 말일 기준인 거고, 단 하루만 5억이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금액의 10%까지도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50억이 넘으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랑 13에서 20%의 벌금, 그리고 명단이 공개되면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굴러가고 있는 시스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국세청인데 해외 계좌 잔액을 어떻게 알고 있겠냐?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바이낸스로 보냈다고 쳐볼게요. 그 송금 기록은 어디에 남을 수 있을까요? 국내 거래소에 그대로 남습니다. 트래블러이라는 규제 때문인데요. 100만 원 넘는 코인 이전은 송금하는 사람 정보가 의무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즉 국세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5억이나 보냈네, 이런 사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송금 기록만 봐도 해외에 얼마가 있는지 추정 자산이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카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 5억이 바이낸스 안에서 어떻게 굴러갔는지까지도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세청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거래소들도 이미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객들한테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본인 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래소가 이걸 왜 받을까요? 결국에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지 않냐? 솔직히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의원들도 직접 인정한 한계는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측에서는 카프 가입 국가가 51개 정도라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처럼 자금 세탁 경로로 쓰이는 거래소들 안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을 남겼어요. 한마디로 카프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에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박수영 의원 측에서는요, 카프가 거래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1년치 총량만 감지하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도 짚었고요.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라거나
개인 지갑끼리 주고받는 거래들, 추적이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율촌의 김익현 변호사 측에서도요, 카프만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100% 포괄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요, 일부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법적으로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번 돈이든지 간에 전부 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국내든 해외든 상관이 없어요. 안 잡힐 가능성이랑 합법적으로 면제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고, 안 잡혀도 그건 그냥 탈세인 거고, 나중에 잡히는 순간 가산세까지 붙고 형사처벌까지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다가오는 2027년 1월 코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작이 되고, 또 같은 해에 카프 첫 번째 정보 교환까지도 이뤄지게 되면서 해외 거래소 자료가 자동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미 굴러가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까지도 보조장치 역할을 할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된다. 일반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게 사실상 막힌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정부가 굳이 카프 시작 시점이랑 과세 시점을 똑같이 맞춰놓은 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같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코인 과세는 2022년에서 2025년, 다시 2027년까지 두 번이나 미뤄졌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뤄질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변수까지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드리자면은, 박수영 의원 측에서 5대 거래소 자료뿐이라는 말은 지금 시점에서의 사실이겠지만, 정부 측에서는 그 빈구멍을 메울 수 있는 카프라는 시스템을 2027년에 맞춰가지고 이미 깔아놨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해외 코인 5억 초과 보유자는 이미 2023년부터 신고 의무가 존재하고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보낸 송금 기록은 처음부터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해외 거래소 옮기면 면세된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이런 모든 흐름들을 미리 알고 있는 큰손들, 그러니까 진짜 고래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코인 종목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비중이라는 중요 종목입니다. 이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 정말 신기하게도 상승장일 때는 신경을 안 쓰다가 막상 하락장이 찾아오면 현금 비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락 자체가 찾아오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 하락장을 준비하고, 또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을 준비를 해놔야 최근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이라는 공간을 생각을 해놓고 항상 이 현금 비중이라는 비상금을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누군가 리플 평균 단가가 3,500원, 4,000원 이렇게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하면은 평단 낮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한 하나의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 지표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